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각도기님을 모시고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린 게 아니라 제가 왔죠? 예, 사실상.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뭐 항상 그 선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사는 고장 문경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문경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풍경을 못 보여드리고 다른 내일 아침에 동영상 찍어서 풍경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와갖고 촬영 장소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이렇게 머리가 날리거나 막 이렇게 덜덜덜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특별한 곳에서 또 특별한 질문들을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차 한잔 네. 드시고요. 증시각도기 TV가 참 요즘 다양한 경제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각도기님이 우리 채널은 다른 곳과 이게 차이점이다. 네. 분명히 다르다. 네. 라고 자랑하실 만한 것이 있나요? 네, 많이 다르죠. 일단 완전 아마추어고. 아, 저희 증시각도기 채널이 일반 경제 유튜브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 사실 이 질문이 도대체 언제쯤 나오나 하고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가장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직접 저희 손으로 운용하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필드에서 뛰는 운동 선수 입장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부 선수 역할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해설자라든가 아니면 그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렇죠, 해설이 재밌어서 가끔 운동하면서 해설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저희는 주가 사실은 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부차적이고 취미생활이죠. 네, 취미생활이고 저희의 원래 본령은 자산을 운용하는 거, 특별히 고객의 자산을 맡아서 운용하는 입장, 그리고 실제 투자자, 어느 정도 뭐랄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유튜브를 해서 사실 아마 저희가 운용하는 정도 수준의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끔씩 뭐 패널로 나가거나 그런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최점장님처럼 계속해서 본인이 네.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네. 채널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건 그런 것 대한민국 같습니다. 말고 이게 세계로 네. 넓히더라도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별로 없을 거예요. 진 크레이머 같은 분은 일부 하긴 하는데, 네네, 조금 결이 다르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증시각도기 TV가 다른 채널과 완전히 다른 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는데 항상 생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잦은 음향 사고와 가끔씩 떠나고 이게 생방송에서 가끔씩 일어난 일들이 네.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또 네. 하나의 재미? 킬링 포인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러 하는 건 진짜 아니고 저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제일 이 유튜브는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저는 신기할 정도로 어렵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저희 아내가 유튜브 하는 거, 제가 유튜브 생활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얘기를 안 해. 제가 떨어야 될 지랄이 있어요.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걸로 뭔가 풀어야 되거든요.
저희 아내를 붙잡고 풀었던 거 봐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김필수 교수님을 붙잡고 풀었던 그 남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막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그걸 원치 않았던 거죠. 잘 들었길래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지. 사부님이 이거 카메라만 틀어놓으시고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듣기 싫으신가 봐요. 집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해라. 집에서 조용해졌다. 네. 그래서 그 떨어야 될 지랄들이 여기서 다 해소가 되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게 좀 재미나고 쉽게 하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는 힘들진 않은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근데 제가 의외로 오케스트라 음악 들으면 악기 소리를 다 구분합니다. 그 악기 이름은 뭔지 모르는데 악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다 구분해요, 제 귀가. 그러니까 네. 되게 웃긴 게 이게 아마 보시고 계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네. 하는 행동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웃기죠. 누가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박민성님인가 거기 댓글을 다셨는데 네. 각도기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네. 딱세 네. 마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똑똑한데 방정 맞고 귀엽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제가 느꼈던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좀 색다른 면이 있으시네 가끔씩 보면 그게 저한테 유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도 몰랐던 저 안에 본성을 하나 찾았죠. 재밌어 하면 되게 저도 재밌는 거예요. 그 지점 안에서 그 직원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으신 거죠. 권위적이거나 그렇지 않죠.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선배죠. 그런가요?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앞에서 그냥 쪼그라드는 애들 많습니다. 이건 다음에 네. 제가 ISA 가입하러 가면서 여직원분들한테 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시각도기 TV를 이제 거의 매일 시청을 이제 네. 하면서 느끼는 게 다른 경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 오늘 뭐 개인의 수급이 어떻다. 뭐 이런 굉장히 비중 있게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뭐 선물 옵션 만기이다. 네.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네. 얘기를 안 하세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돌 맞거나 막 욕 먹거나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밖에 나왔잖아요. 좀 편한 여기 나오니까 확실히 그 스튜디오 안에서보다 훨씬 더 자유롭네요. 맞죠? 말하는 게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투자로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냥 저희가 이제 앞서 질문에서 저희가 너희 채널이 다른 채널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부끄럽게도 저희가 수익률이 상당히 그 전체 업계에서 낮은 편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평균 수익률이 업계에서 낮은 편이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평균치인데 올해는 저희보다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만 제가 저기에서 모거든요. 그 운용사 대표들. 예, 운용사 대표들은 제가 모시고 여지껏 모시고 온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보다 올해 성적이 좋았던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어쨌든 높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조금 잘 운용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드리는 말이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희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게 실전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편입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전 투자에서 수익률을 올리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MSCI 지수에 네.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네. 편입되기 직전엔 좀 오르고 빠질 때는 거기에서 이제 편출이 될 때는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되게 부분. 웃기는 얘기가 그러면은 편입한다는 거 빨리 알아채가지고 먼저 넣었다가 오르면은 그거 팔고 그다음에 빠질 거는 갖고 있었다면 빼가지고 손실을 막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서 누가 돈을 번대요?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웃기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트레이딩 해갖고 돈 버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건 트레이딩의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돈 못 벌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르고 내리는 게 신기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야 이거는 먼저 사놨으면 돈 버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다. 물론 펀드 매니저들 중에 그렇게 이용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아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기에 제가 판단할 때 별로 권해드릴 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 좀 한번 와보라 그래. 한번 한번 보자 그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어려운 업이 아니에요. 이 업은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잘못된 투자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나를 유연하게 바꾸면서 새로운 정보와 데이터들을 계속 환기시키고 그런 기준으로 투자의 관점을 바꿔서 투자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지 현란한 기술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못 벌어보니까 현란한 기술이 있으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란한 기술 중에 하나들로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 얘기하기 좋고 그럴싸하잖아.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런 얘기하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빅이에요. 이게 빅인데 단순해져라.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단순해져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항상 그 비슷한 말씀을 네. 강조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뭐요? 또 다른 어떤 그거 말고 정말 그러니까 각도기만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빨리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방금 말씀하신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고 또 하나는 계속 본인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변화시키는 게 가장 큰 무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는 뭐 숫자 뭐 편입이 됐다, 편출이 됐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또 뭐 개인이 샀다, 뭐 팔았다,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거다 오히려. 그럼요. 일단 주식을 먹고 간식을 먹어야죠. 주식으로 꾸준히 체력을 길러놓고 가끔 간식 먹는 거지. 간식으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방금 질문 드렸던 그런 것들은 거의 반찬이다 라고. 반찬도 뭐 땅콩 같은 거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어쩌면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증권 TV라 그래야 되나요? 증권 그 경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투자왕 대회를 했거든요. 이제 7분 정도, 8분 정도 나오셔갖고 뭐 투자를 했는지 실제 투자를 했는지 잘 어쨌든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등 하신 분이 계시는데 수익률이 0%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이게 짤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약간 뭐 불신 아니면 비꼬는 뭐 너네들 맨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1등은 0%고 7등인가 8등은 마이너스 뭐 7%, 8% 정도 되는 너네들이 무슨 투자왕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들립니다. 업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뭐 이런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과가 안 날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약간 비아냥 전문가들 더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 돈으로 안 하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 돈으로 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재미난 질문이고. 이거 또 속살로 파고드는데. 속살을 너무 드러내면 업계한테 미움받는데. 그럼 제 할 바 아니고. 제가 업계에서는 안 유명해요. 업계에서는 안 유명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기 계좌 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뭘 없애야 돼? 욕심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계좌 당연히 힘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계좌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로 자기 계좌 수익률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객 계좌 수익률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수익률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1분기에 한 자리 숫자에
수익률이었어요. 올해 1분기 말씀하신 올해 거죠? 1분기에. 예.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이제 막 그 해서 소위 말하는 1, 2분기 합산 더블 디짓을 두 자릿수 수익률이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이 1인용 운용에 네. 있어서 올해 아마 한 100개 가까운 곳에서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있는 곳, 제가 소속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1등이에요. 2등이야, 2등 정확하게. 2등. 근데 곧 1등이야. 추세를 보면 내가 무조건 1등이야, 이제 앞으로. 근데 확실한가요? 확실해. 1등, 지금 1등이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진만이가 안 되거든. 진만이가 올해 어려워요. 네. 올해 근데 한 방에 있는 친구라 여전히 뭐 경계는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무슨 말이냐면 올해 어려운 장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올해 어려운. 그러니까 시장이 10%거든요. 시장이 10%인데 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상회하는 수익이 거의 최상위권이라는 건 어려웠다는 거죠. 좀 만만치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올해 장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올해 장이 왜 어땠어요? 10%나 올랐는데 당황스럽지 이러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런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 장은 저희가 이제 운용사 대표하고 만난 이제 요 앞뒤로 네. 방송에 나가는 앞뒤로 나오셨던 분들이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런 분들이 잘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막 올라가죠. 요즘에 진짜 평생 안 올라갈 것 같은 광뭐 이런 주식들. 이런 주식은 옛날에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니 주식이? 이게 말이 되니? 이랬던 거.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5년, 10년간 쩔어도 쉽게 얘기하면은 된장 중에서도 최막장 한 15년쯤 묵혀있는 그런 것들이 위로 뽁뽁뽁뽁 올라오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라서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올해 되게 힘들었던 장이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계좌 하는 게 어렵고요. 또 하나 제가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잖아요. 잘하던 사람도 짧은 기간 놓고 트레이딩 많이 해갖고 수익 내라 그러면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간이 한정되어져 있어서. 예, 물론 저도 회사에서 투자 수익률 대회할 때 매번 나갔습니다. 매번 나가게. 그냥 결과는요? 그냥 가끔씩 뚝 떨어지고 보통 그러니까 누적적으로는 상위권인데 분기별로 이렇게 크게 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수익률 대해서 잘하려면 정말 단타를 잘한다던가 동물적으로 운이 좋았다던가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영속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느냐는 거죠. 별로 보장 못해요. 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98년, 99년도 장에서 뭐 무슨 투자 수익률 대해서 뭐 100몇십 배를 벌었다. 그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진 분들 많아요. 난 그분 똑똑히 기억나는데 한화증권까지인가 입사를 했었어요. 1등을 해가지고 1등 하셔갖고 투자 수익률 대 1등에서 들어갔고 근데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더라고. 그분이 한 10몇 년은 있었어 업계에.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그라들더라고요. 몰라 지금 안 사그라들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좀 사그라들었다는 느낌 들었었거든요. 그 화려했던 네. 모습에서.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뭘 한다는 거는 정말 확률이 낮은 게임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20대들 그냥 데이터가 돈 못 벌었겠네. 바로 듣자마자 데이터 바로 그 데이터 보면 뭐 회전율이 뭐 600%, 800%, 뭐 200, 2000% 뭐 이런 거 얘기 됐잖아요. 네. 2000% 막 3000%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연말 되면 항상 20바퀴, 나오죠. 30바퀴 예. 망한 거지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100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살아남았겠죠. 돈을 많이 벌었던가.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패하는 1, 2%도 승률이 안 되는 거의 대부분은 루저가 됐고 1, 2% 정도 내외만이 겨우 돈을 벌었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을 왜 하느냐는 거지.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배당주 들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그걸 쌓아가면 진짜 좋아진다. 제발 믿어라 이 말 좀. 믿으세요.
이 말 좀 믿고 좀 해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기님께서는 거의 이제 대중, 그러니까 뭐 뛰어난 천재 한두 명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하는 방법이 맞다. 또 이렇게 해야 길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 방송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 나가실 그럴 생각이신 거죠. 더하기 옳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방법이다. 예,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음. 거의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즈음에 와서 보니까 원래 주가 수익률보다 내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안에 계좌를 열어보면 반도체 주식, 자동차 주식, IT 주식 그래서 주가 총액 대한민국 20등 안에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아 그래 순환매니까 또 올 거야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야 시장의 색깔이 변했어 지금은 너네들 조금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손절을 하고 이런 주식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코로나 이후에 늘 그런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네. 어떤 게 맞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남들이 쫓아갔을 때 사실 그 주식들이 작년 중반 기준이나 작년 여름 이후 10월달 기준으로도 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기준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다르죠. 결국 뭐냐면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뇌동매매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인정하자고요. 뇌동매매를 했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1월 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그 많은 말을 여러 번 했던 얘기, 사람 많은 곳에 모이지 마라. 사람 많이 모인 곳은 뇌동매매. 예,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한 검토부터 해야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아무 검토 없이 쫓아가서 물린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고 해요. 그 솔루션 제공하면 뭐 할 건데 또 물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솔루션을 제공해 줘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안 가. 그렇죠. 그러다 또 거기 열광하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서 손절치고 저기 갔더니 또 물리고 이건 그때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왜 잘못했는지부터 복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진짜 잘못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BBIG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배터리예요. 개인적으로. 배터리는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왜냐면 중국이 LCD하고 판세 비슷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왜냐하면 가격만 싸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가격이 비싸.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회사가 삼성전자라서 무슨 말이냐, 지금 안 됐지만 기다리면 그동안에 왔던 경쟁력을 유지해 준다고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꾸 반도체 애널 말도 많이 믿지 마세요. 안 그래요, 지금? 애널 자기 섹터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애널의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만 하지 믿지는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저를 믿으십시오. 아니 그 농담이고 예. 다시 아까 예. 그걸로 넘어가서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공급이 제대로 못 되니까 그런 건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거의 누적적으로 3분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복병이 생긴 거죠. 휴대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복병이에요. 자꾸 제가 한 번은 KBS 방송에 나가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거 자꾸 반도체 회사라고 부르는데 2016년만 했어도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 아니고 휴대폰 회사였어요. 얘기했는데 잘못 알고 있네요. 뭐 이 회사가 왜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회사였지. 그 옛날에 보세요. 휴대폰 없었었어요. 막 이러면서 설마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잘라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옛날보다 훨씬 거대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엔 반도체 하나, 휴대폰 하나,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디스플레이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좀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3, 4분기에는 반도체가 좀 올라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는 저희가 이제 김필수 자동차 그 교수님하고 또 계속 대담을 했지만 대형주 중에서 하나를 딱 꼽아보라면 자동차는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네. IT는 어떨까요? BBIG 할 때 네. 보통 삼성전자 IT. 그 말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네. 좋아하는 뭐 카톡을 쓰는 그 회사 뭐 쇼핑을 할 때 하는 네. 예, 네이버 뭐 초록창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기업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꾸준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앙달 꼴스톨라의 얘기를 하면 주가는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랐으면 네. 이 주가가 언제 합리화가 되냐면 얘가 여기까지 붙으면 합리화되는 거예요.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기까지 갈 때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미 미래의 시간을 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시간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처음에 살 때 난 이 회사 믿어. 그렇죠. 10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살 거야. 팔 거야. 이러면서 아니면 10년까지 그냥 평생 갖고 갈 거야. 이랬는데 가격이 안 오르고 남들 올라가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이러면 못 견디죠. 그래서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하니까 하고 와닿는 게 이제 저희 아들한테 어떤 너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랬거든. 야, 너 10년 후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보다 더 커져 있을 것 같지 않아? 다 잡아먹을 것 같지 않아? 이래놓고 뭐요 얘기하고 동의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요 저도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부류 회사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또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왜 안 오를까요? 어. 나는 분명히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10년, 야, 내가 20살이 됐을 때 네. 분명히 대한민국에 얘네 두 개가 다 잡아먹을 거다. 음. 뭐가 더 좋을지 우리 싸우지 말고 모르니까 둘 다 사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놓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안 오르니까 제가 뭐요 깍두기님 만나갖고 얘네들은 또 왜 이럴까요? 라고 네. 하는 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뭐 좋은 습관. 또 하나 역시 있어요.